심란합니다. 그죠? 세월이 심란합니다. 과거 옛날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는 어떤 거였냐 하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한테 쓴 책이에요. 아들아, 잘 보아라. 이 세상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스리는지를. 라는 책이었었어요. 그 책의 생각이 나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헌법재판소도, 헌법에 관한 최고의 해석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도 도저히 그 마음에 너무너무 안 들고요. 정당들의 행태도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오늘 좀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누군가 아는 것은 퍼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헌법재판소 얘기인데요. 요즘처럼 헌법의 각 조문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법절만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이 하면 그 법조문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자,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인가? 뭐 국가기관이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누구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권한이 아닌 행위를 하면은 그 권한 행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하는 의결을 한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거 무효죠. 또 뭐 국회가 대통령이 해야 되는 뭐 행정각부 장관을 임명을 해버려도 그거 다 무효예요. 권한이 없는 권한이 없는 행위는 다 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권한의 행사가 헌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5가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그 다음에 권한쟁의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사건. 이제 권한쟁의심판이라 해서 이제 요 4호인데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또 국가기관과 지방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요거 이제 권한쟁의 심판. 요거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5가지 정해진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관이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기일을 심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물론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이런 것을 인용할 때에는 6명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외의 나머지 결정은 과반수로서 찬성을 한다. 이거예요. 보통 9명이면 5명이면 찬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 탄핵심판과 관련돼서 이 지금 23조 1항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버렸어요. 물론 헌법재판소가 지금 정원이 9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6명밖에 없는데 이 사건의 심리를 해야 되는데, 재판관이 7명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는데 6명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헌법재판소 손을 놓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버렸어요. 와, 헌법재판소 무서워요. 아니, 법률에서 헌법에서 정하기를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딱 5가지 그만 권한을 줬는데, 특정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는 부여한 적이 없어요. 물론 위헌법률심판 같은 것도 있지만, 위헌법률심판은 그 법률이 특정한 법률이 재판에 전제가 돼가지고 위헌법률심판이 사건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아니 법률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언제 헌법이 당신들한테 부여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6명으로서 사건이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고충은 10분이 이해가 되지만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 깨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 헌법재판소에다가 특정한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권한을 부여했어요? 이거는 월권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 최고의 지식인 전문가로 무장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권한 밖의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자기들 스스로가 권한 밖에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해놓고는 뭐 탄핵심판을 다른 사람보다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재판관 7일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라고 하는 이 법률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것이다.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요,
6명이 사건으로 심리는 하는데 결정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도무지. 아니 심리를 했으면은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할 자신이 없으면 심리 자체를 하지를 말아야지. 심리를 해놔 안 하고 결정을 안 한다고요. 어느 법이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23조 2항에 보면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심리에 관여한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일반 법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재판을 하고 변론을 관할하고 한 판사가 판결을 할 수가 있지. 심리도 안 하는 사람이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판결문을 쓰고 그게 재판을 서명 날인을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헌법재판소가 심리는 할 수 있는데 결정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이런 어정쩡한 불확실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도 잘못이고 심리를 했으면 결정을 해야 되죠. 만약에 지금 임명되지 않은 3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심리 중간에 들어가지고 개입을 해가지고는 처음부터 심리 관여사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이 한 10회차 정도 열렸는데 앞에 5회차에는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이 후발주자 3명의 헌법재판관은. 그런데 재판관이 됐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10회차 중에 6회부터 10회까지 심리에 관여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도장을 찍으면 이거는 헌법재판소법 위헌 아니에요.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그 결정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 헌법 위반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적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권한이에요. 아무리 국가가 혼란스럽지만은 헌법재판소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 문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인데요. 지난번에 제1회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죠.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요.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에 이제 정하고 있는 준용을 하지만은 형사소송법의 모든 조항이 그대로 적용은 안 돼요. 그날 변론 준비 기일을 할 때 재판관 말씀 중에 보면 우리 지금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권리와 똑같이 이 피청구인에게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법칙인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도 좀 완화돼서 적용을 합니다. 그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준용이 되는 건데 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자료제출 요구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를 이제 취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조회 신청, 문서 송부 촉탁 신청 이런 걸 흔히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민사소송에서 피고한테 돈을 빌려주긴 했는데 피고의 이름과 주소만 나올 뿐 주민등록 번호는 몰라요. 송달이 안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 초본을 떼넣어라 이러면 이제 초본을 떼넣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 번호는 모르겠다. 그러면 세무서에다가 이제 사실조회 신청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제출 요구 등 제도가 민사소송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모든 소송법에 다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에도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법은 자료제출 요구 등 하는 제32조 조항이 단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못 박아놨어요. 탄핵 심판을 할 때 헌법재판소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송부 요청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근데 제1회 변론 기일에 보니까 뒤에 그 이미영 재판관인가요? 청구인 측, 국회 측에다가 피의자 예컨대 김용현의 구속영장, 또 피의자 신문조서, 또 피의자 누구누구의 피의자 신문조서, 구속영장 이게 지금 수사기관을 갖고 있잖아요. 공수처든 국가부 수사본부든 검찰든 수사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증 등본을 송부 촉탁 신청을 하겠다. 예,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법률 위반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법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 못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수사 중인 사건, 다른 피의자들 피의자 신문조서, 구속영장 이거를 인증 촉탁해라, 문서송부 촉탁 신청해라,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법률 위반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할 때 피청구인이 형사사건도 연루가 돼 있고 또 탄핵 심판도 연루가 돼 있었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동일한 사건이.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재판 중인 경우에는 그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탄핵심판함에 있어서 형사기록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 고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그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탄핵심판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이 자료 제출 요청을 못하게 하는 반면에 자료가 없어서 심판하기 어려우면 니는 정지하면 될 거 아니냐, 탄핵심판을 라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활용하지 않고, 와, 지금 전 국민이 다 바라보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법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예, 인정동의무 송부촉탁 신청하세요. 예, 신청하세요. 와, 근데 피청구인 측 변호사도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해서 탄핵심판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법치국가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헌법재판소라도 법문에 7일 이상의 심리를 해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버리고, 심리에도 관여도 안 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고, 또 탄핵심판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요구받은 국가기관에, 수사기관은 뭐라고 해도 다 제출해 주겠죠. 이건 헌법 위반인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하면 또 재심사유가 돼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 허용되지 않는데, 각 심판 절차,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이 각 소송법에 의해서 이제 소송법을 준용하거든요. 근데 그 소송법에는 또 재심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니까 형사소송법에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 헌법재판소 심리관역에 드러나면 그것도 재심사유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 2명 되는 꼬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탄핵 심판 의결 종족수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결론 내리기가 참 힘들어요. 국무총리라는 사실이 주안점을 두면 과반수가 이제 151명이면 되고, 그래도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 사람 아니야. 어느 국가에 대통령이 없는 그런 부존재하는 상황, 국가 원수가 부존재하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고나 거리를 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임시로 권한 대행을 하게 하는데, 그 대통령은 권한 대행하면서 대통령이 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맞아요. 어느 것이 맞은지는 최종적으로 갑론을박이겠지만은 해석은 누가 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탄핵 심판 의결 종족수를 151명으로 간주를 하고 그 탄핵 결의를 한 국회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과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권한쟁의 심판이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권한이 국가기관을 상호간에 싸우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해야 할 권한이다.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될 권한이다. 니끼다 니끼다고 싸우는 거예요.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근데 A라는 지방자치단체와 B라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 도로가 내가 관리해야 될 도로이다. 네가 아니다. 내가 관리해야 될 도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에 관해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결정과는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이게 누구의 권한이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때는 의결 종족수가 6인이 아니에요. 과반수이면 돼요. 그렇게 9명일 경우에는 이제 5명 이상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6인으로 가중 의결 종족수를 할 수 없는 게 네 거냐 내 거냐 싸움하는데 6명을 찬성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과반수로서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그 국회대힘당이 한덕수 총리 대행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도저히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안 돼요. 심판 적격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권한쟁의 심판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이번에 지금 무안공에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전남도당, 전남도청 그러고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국지공항으로 오픈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항이라 하는 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개청을 해야 되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도로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공룡에 게시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고속도로에 대해서 개통행위를 해버리면 국토교통부가 자기 권한이 침해됐잖아요. 그것은 네 도로교통의 어느 고속도로에 공용 개시 결정은 네가 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다툼이 있을 때는 그거는 이제 권한적인 심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국회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한 경우에는 그동안 권한쟁의 심판을 많이 해왔는데 한 번도 인용된 경우가 없어요. 권한쟁의 심판은 정말로 여건이 까다로운 것이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약 100여 가지가 지금 건수가 지금 되는데 한 번도 인용된 경우가 없어요. 요건이 뭐냐?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나 여당, 야당, 또 정당, 교섭단체, 이거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그 존립, 설치와 운영과 존립이 보장되어 있는 것만이 국가기관이고, 법률에 의해 가지고 폐지될 수 있는 건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위원회라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률 폐지해버리면 조직이 날아가 버리는데 그게 무슨 국가기관이냐 이거예요. 국가기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냐? 그 국회에서 회의할 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증인들이나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한테 호통을 칠 때 국가기관인 국회의원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국민 앞에 이런 소리 하는데 국회의원이 무슨 국가기관이에요? 헌법재판소 결정 내보면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하는 그 결정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후진국일수록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천만 번 부당한 거예요. 국가기관은 예를 들면 국회, 대통령,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국가기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따로 이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지. 이런 정도가 국가기관이에요. 나머지는 국가기관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이라고 하면서 호통을 막 치는데요. 자, 일단 국힘당에서 제기한 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본안소송 잘못했다. 그런데 여기다 또 뭐 했는지 알아요? 국힘당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와, 이건 가처분하는 거는요, 그 개정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는데, 개정물에 관한 가처분에 근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경우에 이제 개정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 그러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따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과거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김영삼 신민당 총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어떤 서적 출판 금지 가처분, 이런 가처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탄핵소추 국무총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 국무총리 의결 정족수를 이제 151명으로 본 국회의장의 결의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그 당사자가 국힘당이에요. 국힘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에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권리다, 네가 해야 되는 권리다, 다툼이 있을 때 그 재행에 관해서 결정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당은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거는 부부가 이혼을 해가지고 재산분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자식이 자기 아버지 상대로 해가지고 재산분을 청구하겠다고 가처분이나 가압류하면 그 법에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죠. 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힘당은 권한쟁의 심판에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면 가처분 의미가 없어요.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이 판결이 날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내 손해가 너무너무 막대하고 공익이 침해가 심하니까 그때까지 우선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국무총리 탄핵 그 결의에 대한 본안소송은 뭡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이 본안심판이죠. 그러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려 그러면 국회의 결의가 효력 정지가 없다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신청 당사자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야 돼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200명 이상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151명으로서 내가 이 권한이 정지가 됐으니까 내가 본안 판결, 내 탄핵 심판이 결정 날 때까지 내가 국무총리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과 경제가 너무나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 그래서 내가 우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권한을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그 효력의 가처분을 신청해야 본안 소송도 맞추어진 것이 되고 가처분도 적절하게 된 것이 되고 다 요건이 맞는데요. 국힘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오늘 뭐 헌법재판관이 뭐 출근할 땐가 퇴근할 땐가 신문기자 질문에 대해서 효력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말끝을 흐렸어요. 권한쟁의 심판은 좀 이런 말씀 표현했거든요. 이 본안소송이 틀렸단 말이에요. 본안소송이 틀렸고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변호사 시험 쳐가지고 금방 문연 변호사 또 알아챌 수 있어요. 법과대학교 다니는 뭐 시험 준비생도 이 정도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내 얘기 들어서 다 알 거 아니에요. 국힘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도 아니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기 위한 본안 적격도 없고 권한쟁의 심판은 본안 소송인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 의사 정족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신청을 해야만이 당사자 적격도 있고 가처분에서 본안 적격도 있고 본안의 필요성도 있고 다 적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이나 뭐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입장이 바뀌었으면 또 야당도 권한쟁의 심판했을 거예요. 국회의원들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맨날 그 뭐 엉뚱한 소리하고 싸움질 하지 말고 공부 좀 하세요. 헌법재판소 들어가서 그 결정예를 보면서 권한쟁의라고 클릭을 해서 결정문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인가? 정당이 국가기관인가? 원내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인가? 권한쟁의 심판이 이게 적정한 사건인지 아닌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들이 너무너무 답답한데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자 오늘 영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무모하게도 7인 이상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스스로 효력을 정지하게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6명이 심리를 하면 그러면 결정까지도 해야 되지. 결정을 하지 않을 걸 심리를 왜 하느냐.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재판이나 소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송부 요구할 수 없다. 지난번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 문서 송부 촉탁, 수사 기록 촉탁하게 한 것은 위법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야 된다. 국힘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본안 적격도 없고 본안에 해당되지도 않고 또 당사자 적격도 없다. 가처분 신청 적격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좀 이 영상을 혹시나 좀 제 영상이 이제 조회수가 한 1000명은 넘는데 누구다 보면 좀 바로 좀 잡읍시다. 대한민국 좀 똑바로 해봅시다.